두 번째 시간 권한 부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개인별 권한 등록, 권한 자동 부여, 권한 인수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권한 부여 및 회수 주요 방식별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별 권한 등록입니다. 개인별로 사용자를 주의한 다음에 사용자 그룹 및 자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권한 인수인계입니다. 전임자의 권한을 후임자에게 이양하거나 권한을 서로 교환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며 사용자 그룹 및 자료 권한 모두 인수인계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입니다. 업무 영역별 사용자 그룹에 업무 담당자를 등록하는, 특히 여러 명의 담당자를 한꺼번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료 권한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입니다. 업무 담당자를 선택해서 필요한 사용자 그룹들을 등록합니다. 자료 권한은 마찬가지로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 부여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별 권한 등록입니다. 개인별로 권한을 부여할 시에 많이 사용하고요. 사용자 그룹 등록,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의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이 개인별 권한 등록 화면입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이 있고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이나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부여 가능, 사용 가능, 사용 여부입니다. 자, 부여 가능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소유한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 아이디로 권한을 부여, 삭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별 권한 관리자를 별도로 운영하여 부여 권한을 소유해야 할 사용자는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권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용 가능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사용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즉,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그인 시 해당 메뉴가 보입니다. 부여 권한만 보유하고 사용 권한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사용자는 사용 가능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용 여부입니다. 이용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용 여부가 체크 해제되면 사용도 부여도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 여부에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1차 시에서 설명했던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입니다. 이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통해서 서브 시스템 단위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활용은 서브 시스템 내에 전체 사용자 그룹에 자료 권한을 부여합니다. 교무학사의 경우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활용한 것을 권장합니다. 1차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으로 권한을 부여할 때는 권한이 과다 부여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부여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 권한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개인별 권한 등록을 클릭합니다. 네, 사용자명에 교사 이름을 넣고 찾기, 조회, 사용자 그룹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주고요. 시스템, 교무 업무, 서버 시스템, 보건, 등록 주지 공통입니다. 조회, 보건교사를 선택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사용자 그룹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통해서 자료 권한을 부여합니다. 먼저 시스템 규모 업무 서브 시스템 보호관입니다. 조회를 누르고요. 아직 조직 권한이 없으니까 학교 조직 권한을 먼저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년반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록. 보건교사에게는 전체 학년 전체 반의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이 과정으로 보건교사에게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통해서 자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담임이면서 다른 사용자 그룹에 포함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교목사 부분은 이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활용해서 권한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단위 업무에만, 특정한 단위 업무에만 자료 권한을 부여할 때 활용합니다. 또 학교에서 생성한 사용자 그룹 단위 업무에 부여가 가능합니다. 1차 시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이면서 성적 처리 담당자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만들었던 학교 사용자 그룹과 학교 단위 업무를 통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적 처리 담당자에게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개인별 권한 등록, 사용자 명의 성적 처리 담당자의 성함을 입력하고 찾기, 조회. 자, 이 선생님에게는 이 공통 조직의 성적계라는 사용자 그룹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브 시스템 자료 권한이니까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성적과 관련된 성적기와 관련된 단위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적을 입력하고 조회해 보니까 아주 많이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물론 단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등록을 하면 여러 번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록하고 조직 등록하고 학년반 권한 주고 조직 등록하고 학년반 권한 주고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적 처리 담당자를 학교에서만 사용자 그룹에 일단 등록을 하겠습니다. 교모무, 교목사, 등록 조직 학교입니다. 조회를 하겠습니다. 이미 1차 시에 만들었던 성적 처리 그룹의 학교에서만 사용자 그룹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연무별 자료 권한에서 권한을 주려고 해도 반드시 사용자 그룹에는 등록이 돼야 됩니다. 단연무별 자료 권한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학교에서 만든 것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통해서 학교 권한, 학교 주직 권한을 부여하고 자료 권한 변경 사유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유를 다르게 해당 사유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적 처리 담당자에게는 모든 학년반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학년반 권한은 담임이라든지 다른 사용자 그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권한 변경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 처리 담당자에게는 교과목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 현재 개설되어 있는 모든 과목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권한 변경 사유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적처리 담당자한테 권한은 되었으나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를 통해서 학년반 권한, 교과목 권한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결제 라인에는 교장 또는 교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승인이 완료되면 성적 처리계에게 권한이 완전히 부여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한 자동부여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교육과정 메뉴나 학생생활 메뉴에서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담임교사입니다. 중고의 경우에 교육과정 담임편성관리, 담임교사 편성 메뉴에서 담임교사로 편성이 되거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담임편성관리 및 교과 개설관리, 담당 교과 개설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 다음 교과목 담당 교사입니다. 초등학교는 교육과정 담임편성관리 및 교과 개설, 담당 교과 개설에서 편성합니다. 중고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과목 개설 관리, 일반 과목 관리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 담당 교사입니다.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부서 만들기에서 부서를 만들고 담당 교사를 배정을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 담당 교사입니다.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각 영역에서 담당 교사를 편성합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면 권한관리에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 담당 교사를 사용자 그룹에 포함시키고 자료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권한이 완벽하게 부여되기 위해서는 나의 메뉴, 권한관리, 교무자료 권한 승인관리에서 학교장이나 학교감에게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럼 담임, 교과 담당,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학생생활 편성 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권한은 교무자료 권한 승인을 통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담임 편성 관리를 누르고 담임 교사 편성을 하면 담임 교사를 선택해서 담임 자리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송골매라는 교사는 담임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자료 권한 변경 사유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승인해야 되겠죠. 갓담임으로 배정됐다. 등록. 다음 교과 담임 교사, 교과 담당 교사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목 관리에서 교사 송골매 선택할게요. 국어로.
다음에 1학년 1, 2, 3반을 들어간다고 배정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사는 국어 1, 2, 3반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 권한 변경 사유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동아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부서 만들기에서 동아리 담당반을 담당 교사를 추가를 하게 되면 송골매 마찬가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골매 교사가 독서 토론반을 맡는다.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저장 마찬가지로 자료 변환 변경 사유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업무에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 학년반 권한 나와 있죠. 승인 요청 교장만 도 됩니다. 상시 됩니다. 이런 과정을 교과목이나 동아리에서도 반복 업무 승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한이 배정됐을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개인별 권한 등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골매, 자, 첫기, 조회. 사용자 그룹에는 담임, 교과 담임,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담임 세 가지가 다 사용자 그룹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 담임,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보겠습니다. 교무 업무, 교무 학사로만 볼게요. 조직, 학년반, 아까 배정했던 1학년 1반 담입됐죠. 교과목, 국어 1학년 1, 2, 3반, 동아리 활동, 부서토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동으로 부여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인수인계입니다. 인사이동이나 기타 사유로 권한을 이양, 교환하거나 삭제하는 메뉴입니다. 교무학사 자료권한, 즉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자유학기 등의 인수인계 시 인계자의 사용 가능 권한만 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자가 인계받은 권한 중 교무 업무 자료 권한,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등은 미승인 상태가 되며 학교장 또는 교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권한 인수인계 후 나이 메뉴, 권한 관리,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학교장이나 교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권한 인수인계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 인수인계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권한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권한 인수인계 클릭합니다. 권한 인계자의 성함을 입력하고 찾기입니다. 이 인계자의 사용자 그룹, 서브 시스템별 권한, 단위 업무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자 성명을 입력하고 그 교사 05번, 06번 찾기 조회. 이 교사에게는 교과 담임 하나의 사용자 그룹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자료 권한,
학력만 권한 등이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양할 사용자 그룹 선택을 하고 바로 이양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자료 권한 변경 사유 입력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권한이 이양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교사 공유의 권한을 삭제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단위까지 포함해서 권한 삭제를 누르고 삭제. 권한이 일괄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료 권한 변경 사유 입력해야 됩니다.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번은 여기서 교환은 선택해 봅니다. 교환하면 서로 갖고 있는 자료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상 의미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첨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환이 됐으면 교사 공유기에는 다 지워짐에도 불구하고 교환은 갖고 있지 않는 권한은 서로 추가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한 인수인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권한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특별히 학생부 기재 영역에 대한 권한 관리, 그리고 학교 관리자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